이렇게 초기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뻥카를 270만 원 어디다 공급하겠다는 건지, 특히 서울에 50만 원을 공급하겠다는데 자리가 있습니까?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라는 그런 악법을 만들어 놓고 일반 분양에 대한 분양가를 낮춰 놓고 그것을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떠안기면서,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로또 청약이라는 로또 분양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싸게 분양을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메인이 되는 조합원들에게는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조합원들 분들께서 재건축을 하실까요? 아파트가 상승을 해야, 상승하는 분위기여야 주변의 시세에 맞춰서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가 매년 약 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해 줄 거니까 사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것은 정말 다시 데자뷰를 보는 듯한, 문재인 정권의 사전 청약으로 달래기를 하면서 집을 사지 않고 대기 수요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를 풀지 않는 공급 정책, 이것은 유명무실하다. 이제 국민들 믿지 않습니다. 이런 공급 정책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달래기 정책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공급 정책 나오면 아파트값 오르는 거라고 그렇게 인지하셔도 될 만큼 이 공급 정책이라는 게 정말로 빛 좋은 개살구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시거나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모든 정권에서 공급 대책은 늘 있어 왔는데 이게 시쳇말로 뻥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2022년 8월 16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초기, 집권 초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주택정책 나왔다. 5년간 수도권 158만 호 등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2022년도에 270만 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1990년 이후로 역대 최저 입주 물량을 기록하는 그런 대기록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번에 88 정책으로 나온 건 2030년도까지 42만 7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 이때 초기에는 임기 5년간 신규로 158만 호를 공급하는 등 270만 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공급 대란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3년간의 집값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경기도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슨 집값이 오르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순수하게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심리조차 금리가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8월 22일 날 조기 인하설도 있고요. 그리고 늦어도 10월, 그리고 올해는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9월에 B컷을 단행하느냐 베이비컷을 단행하느냐의 차이이지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런 심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금리는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아닌 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공급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초기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뻥카를 270만 원 어디다 공급하겠다는 건지, 특히 서울에 50만 원을 공급하겠다는데 자리가 있습니까? 재건축 을 만약에 한다고 한들 50만 원을 전부 다 재건축을 한다고 한들 아무리 패스트트랙으로 해도 5년 이상 걸리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뻥카를 날리면서 지금은 2030년까지 고작 42만 7천 호,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물량이긴 한데 그조차도 30% 가까이가 빌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 윤석열 정권 초기에 빌라를 박살내면서 사실 아파트의 거래량이 너무나 저조했기 때문에 이제 1000건, 2000건 이하로 내려오면서 전 정권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거래 시장이 완전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방송으로 정부가 집값을 띄우기를 원한다, 더 이상 집값이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워낙에나 거래량도 적고 부동산이 침체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빌라를 죽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빌라를 전세 사기의 주범으로 몰면서 전세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심리 그리고 공급 부족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투자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을 상승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빌라가 완전히 죽어버리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의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88 정책 때 42만 7천 호 중에 약 11만 호, 그러니까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사드리겠다고 했고 11만 호에서 약 16만 호 정도를 빌라를 사들여서 공급하겠다고 했거든요. 전세 사기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간 빌라들을 사들이는 것도 사들이는 거지만 빌라를 짓는 공급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주면서 집을 지으면 우리가 다 사들여 줄 테니까 무조건 지어 이거거든요. 사실 근데 서울 지역 내에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는 했으나 지을 땅이 있습니까? 서울에? 네, 지을 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에서 이거를 사들인다고 한들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빌라를 정상가에 사들일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업자분들께서 이런 정책을 과연 믿을 것인가 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쪼그라든 빌라 공급 때문에 11만 가구의 신축을 매입하고 6년 단기 임대를 살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공 신축 매입이거든요.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을 집중 공급하시겠다고 이런 정책이 과연 서울에 그런 지을 땅이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6년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들께 주택임대 사업자의 10년 장기 임대차에 대한 강제 말소 부분이나 혜택은 없고 의무만 남은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부활이 과연 어떠한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근데 이게 사실 무제한 매입이라는 게 저는 사실 신뢰가 안 가고요. 11만 원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비선호해서 수요도 없는 그런 빌라를 건설업자들한테 지어라, 우리가 사줄게. 근데 과연 정상적인 가격에 사줄까요? 라는 그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시행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그리고 LH는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것을 11만 원을 무제한 사드리겠다고 발표를 했는지 그 부분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죽여놓고 다시 살리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져서 사실 좀 불만이기는 합니다. 네.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강제 말소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린다 한들 임대사업자로 다시 돌아올 임대인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각성하셔야 된다. 정책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파기하는 그런 얼토당토한 행동을 하시면서 임대인한테 우리 믿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앞서도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간 270만 호 공급하겠다고 초기에 발표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이제사 2030년도까지 42만 7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그것도 그린벨트 적어도 5년? 거의 10년 가까이 걸릴 만한 그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공급 방안으로 8만 호 그리고 빌라에 대한 대책으로 15만 호 그것만 해도 23만 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 재개발 재건축도 아무리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진행을 한다 한들 5년에서 10년이거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한꺼번에 합니까? 지역별로 일기 신도시도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것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가 그분들 다 어디로 갑니까? 그 주변의 전세에 대한 수요가
감당을 해내야만 되는 것인데 그분들이 그 건물을 지을 동안에 그 주변의 전세가, 매가에 대한 그런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과연 정부에서 어떤 또 규제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가 될까?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이 사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거든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자가 분담금을 내면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기에는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면 어느 정도 이득이 발생을 하고 그 이득으로 자가분담금을 상쇄할 수 있고 거기에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파트 값을 상당히 누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단지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일반 분양에 대한 분양가를 낮춰놓고 그것을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떠안기면서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로또 청약이라는 로또 분양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싸게 분양을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메인이 되는 조합원들에게는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조합원들 분들께서 재건축을 하실까요? 저 같으면 제가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상승을 해야 상승하는 분위기여야 주변의 시세에 맞춰서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폭락을 해서 지금 주변의 시세가 5억인데 내가 10억에 그걸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가 되는 건데 재건축 재개발로 20만 원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파트 값은 잡겠다라고 하는 이 정부의 정책이 과연 저 40만 호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러면서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가 매년 약 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해 줄 거니까 사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것은 정말 다시 데자뷰를 보는 듯한 문재인 정권의 사전 청약으로 달래기를 하면서 집을 사지 않고 대기 수요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하시려면 집값에 대한 규제 풀어주셔야지만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거 규제 풀어주지 않을 생각이라면 이번에 발표하신 42만 7천 호 중에 절반은 날아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빌라를 지어 우리가 사줄게 이걸 과연 믿을 임대인과 건설 사업자가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정책을 되짚어 보셔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42만 7천 호에 20만 호에 10만 호 빼면요. 그린벨트 8만 호와 3기 신도시 2만 호밖에 안 남거든요. 근데 그린벨트 8만 호 이것도 과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믿는 국민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을 거는 지금 3기 신도시 2만 호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바로 시작해도 2028년, 2029년의 공급입니다. 규제를 풀지 않는 공급 정책, 이것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호도하는 그런 정책 내지 마시고요. 이제 국민들 믿지 않습니다. 이런 공급 정책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달래기 정책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공급 정책 나오면 아파트값 오르는 거라고 그렇게 인지하셔도 될 만큼 이 공급 정책이라는 게 정말로 빛 좋은 개살구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시거나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네, 정부만 믿고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여기서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과열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답답한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몇백만 호, 몇십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정책들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도 못할 정책, 지키지도 못할 정책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